유학 지원 마감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어느덧 가을학기 중반이 넘어감에 따라 저한테도 유학 지원,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 메일이 옵니다. 메일 보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대한 상세하게 써서 답변 보내는 거. 최근에 온 메일들 답변을 적다 보니까 현재 유학을 준비 중이든 이제 막 유학을 왔든 일부 메일들에서 공통적인 걸 하나 발견했어요. SOP든 추천서든 하물며 학교 과제든 일단 원고를 한글로 먼저 쓰고 나서 영어로 다시 쓴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생각해보면 저도 유학 준비할 때 SOP랑 추천서 한글로 먼저 작업한 다음에 영어로 다시 썼었고, 첫 영어 논문도 한글로 쓴 석사 논문을 요약해서 제출한 거라 결국 한글로 쓴 걸 영어로 다시 작업한 셈이죠. 근데 예전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두 번 작업하지 마세요.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 영어 실력 느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써봐서 알겠지만 한글로 글을 쓸 때랑 영어로 글을 쓸 때 단순히 언어가 다르고 어순이 다른 수준을 넘어서서 문장 서술 방식이라든지 모든 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한글로 글을 쓰면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와 같은 접속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비슷한 유형의 글을 영어로 쓴 걸 보면 확실히 이런 느낌이 덜합니다. 그렇다는 건 만약 제 한글 문장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했다면 좀 어색하게 보이겠죠. 하나 더 예를 들면 예전에 본 어떤 한글 논문의 경우 한 단락이 한 문장이더라고요. 수식에 수식을 더하고 다시 또 수식을 하는 그런 매우 지저분한 문장이었죠. 이런 문장을 영어로 바꿔본다고 해봅시다. 관계대명사 2번 이상 걸리면 글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이해가 안 돼요. 결국 다시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암튼 뭐랄까, 제 경험으로는 한글로 글을 쓸 때랑 영어로 글을 쓸 때 아예 사고체계가 달라지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잠깐 나 어차피 영어로 대충 바꿔 쓴 다음에 교정 맡길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물론 어느 교정 서비스의 어떤 에디터한테 받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교정 받고 나면 글 자체가 많이 좋아지긴 할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초딩 영어스럽더라도 처음부터 영어로 쓴 글을 교정받았을 때와 한글을 영어로 바꾼 글의 교정을 받았을 때 돌아오는 코멘트가 좀 다릅니다. 처음부터 영어로 쓴 글의 경우 세련된 단어 선택이라든지 문법 교정, 로직 등과 같은 것을 제한하는 코멘트가 주로 달렸다면 한글로 쓴 글을 영어로 바꿔 쓴 글을 교정받았을 경우 혹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뜻이니? 라는 코멘트를 받은 적이 더 많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 가까이 한글로 생각하고 한글로 글을 써오다가 갑자기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 GRE, 토플 같은 영어 시험들, 라이팅 시험이 있어서 준비하긴 했지만 솔직히 라이팅 실력 향상에 엄청 큰 도움은 되지 않잖아요. 저만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이런 시험에서 점수 잘 받기 위해 학원에서 알려준 라이팅 템플릿 외워서 쓰지 않나요? 이게 이런 영어 시험들에서는 먹히겠죠. 그리고 점수를 잘 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SOP, 추천서, 그리고 학교 과제는 템플릿이라는 게 딱히 없잖아요. 그리고 설령 템플릿이라는 게 있다고 해도 언제까지 의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현재 유학 중인 분들 전공 불문하고 리딩, 라이팅 양 은근 많죠. 지금도 바쁜데 앞으로는 어떨 것 같나요? 그때쯤 되면 지금보다 좀 더 적응했으니까 나아질 것 같다고요? 아닐걸요. 더 바빠지고 더 정신 없어질걸요. 만약 현재 유학 중인데 아직도 한글로 먼저 쓰고 영어로 다시 쓰는 방식으로 여전히 작업하고 있다면 진짜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나중에 정말 고생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학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본인의 SOP와 추천서 같은 지원 서류부터 이번 기회에 연습도 할 겸 시작해 보시길 바래요. 또 영어로 처음부터 글을 쓰다 보면 자주 쓰는 단어, 문구 등이 생길 거거든요. 그런 게 쌓이다 보면 확실히 글 쓰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문어체와 구어체가 많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글로 자주 쓰던 표현이나 문법들은 확실히 말할 때도 실수 없이 잘 나오게 됩니다.
다만 너무 글에만 어울리는 표현이나 단어들은 대화하는데 어색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사용을 피하는 게 좋긴 하겠죠. 예전 영상에서부터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 영어 교육은 미국 생활에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현재 유학 지원을 준비 중이든 이미 미국에서 유학 중이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바로 표현하는 습관을 최대한 빨리 들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미국 유학 생활이 한결 수월해지고 연구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다른 것도 돌아볼 여유가 생길 겁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보내주세요. 고마워요.